안녕하세요, 벨루이트입니다. 오늘은 제품 추천보다는 초보 캠퍼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캠핑의 노하우 18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캠핑이라는 게 막상 시작해보면 어렵지 않은데요. 그래도 꼭 알고 있어야 할 노하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캠퍼분들이라면 아실 만한 내용들일 거예요. 근데 캠핑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분들은 이런 노하우들을 모르시면 위험할 수도 있고 꽤나 고생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이번 영상을 보시고 캠핑을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캠핑에 필요한 노하우 18가지 함께 보시죠. 팩다운을 할 때는 꼭 필요한 노하우가 있는데요. 팩다운은 텐트의 반대 방향으로 45도 기울여서 박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자로 팩을 박거나 텐트 방향으로 팩을 박게 되면 팩이 그냥 빠져버려서 위험하거나 귀찮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땅이 좀 물러서 일반적인 길이의 팩보다 30cm 이상의 긴 팩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30cm 이상의 팩을 박는 게 귀찮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텐트가 자립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장팩을 박아주시면 되고요. 텐트의 텐션이라든지 추가적인 안전을 위해 박는 팩들은 그보다 더 짧은 20cm 정도의 팩을 박아주셔도 좋습니다. 타프도 마찬가지로 폴대와 연결된 스트링을 박는 팩은 30cm 이상의 팩으로 박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타프는 텐트와 다르게 장력이 꽤나 세거든요. 타프에 연결된 스트링에 박는 팩은 20cm 이상 정도로 사용하시는 게 무난하게 캠핑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땅이 얼어서 팩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13에서 15cm의 짧은 쇼팩이나 아니면 저희 벨루이트에서 취급하는 포레스트유 총알팩을 사용하시면 보다 쉽게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텐트나 타프에 힘을 강하게 받는 부분들은 20cm 이상의 팩을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팩도 다양한 사이즈로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도 도움된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시면 좋겠죠. 다음은 캠핑장 예약하실 때의 꿀팁입니다. 캠핑장 예약하시기 전에 사이트의 크기와 텐트의 크기를 꼭 비교하셔야 되는데 본인이 갖고 계신 텐트가 좀 큰 텐트라면 그 텐트가 들어가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디얼스의 테라코어, 라디트의 세리노아, 그리고 고파밀의 T720처럼 초대형 쉘터들이 인기가 많은데요. 사실 이렇게 큰 텐트들이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래되고 사이트 넓이가 좁은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텐트들을 수용하기 힘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데크 사이트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텐트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캠핑장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의 사이트 크기나 데크 크기가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내 텐트가 좀 큰 텐트다 라고 하시면은 꼭 한번 홈페이지에서 미리 체크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퓨어엔즈 같은 오일 랜턴들 참 감성 있고 너무 이쁘죠. 랜턴 멍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사용해 보시면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근데 이런 오일 랜턴 잘못 쓰시면 비싼 캠핑용품들을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랜턴들이 옆으로 조금만 기울어져 있어도 기름이 줄줄 새어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다 버리지 않고 차량에 눕혀서 적재하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차량에 있는 모든 캠핑용품들이 다 기름 범벅이 될 수가 있고요. 텐트나 의자 등의 스킨이 얼룩져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거든요. 진짜 대참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때 기분은 말로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일 랜턴을 쓰시면 기름을 끝까지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여분 기름통을 담아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초보 캠퍼분들은 겨울 캠핑 가시면 난로만 잘 사두시면 모든 준비가 완료되신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이너 텐트 공간의 바닥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극동계에는 정말 입이 돌아갈 정도로 엄청난 추위를 경험할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이중공간지 매트라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바닥 냉기를 아예 잡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중공간지 매트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너 텐트 바닥 밑에 일단 은박 돗자리를 깔아 두시고 그 위에 이런 발포 매트 하나 깔아 두시면 됩니다. 이런 제품들은 쿠팡에서 10,000원, 2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구매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 그라운드 시트를 깔고 그 위에 이중공간지 매트를 사용하시면 좀 더 따뜻한 캠핑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중공간지 매트는 전기장판 위에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중공간지 매트를 까시고 그 위에 또 전기장판을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겨울철에도 정말 따뜻한 겨울 캠핑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장판만 있으면 안 추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전기장판이 방금 말씀드린 바닥 공사가 안 되어 있으면 전혀 소용이 없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꼭 바닥 공사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요즘 초대형 쉘터들이 유행하는데요, 이런 커다란 텐트들은 극동계가 되면 대류식 난로 하나 혹은 페니터 난로 하나로는 전혀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류식 난로에 반사식 난로나 작은 페니터 하나를 추가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중 캠핑. 정말 낭만 있는 캠핑이죠. 하지만 우중 캠핑을 즐기셨거나 아니면 동계 캠핑 때 결로를 경험하셨다면 반드시 텐트를 바짝 말려서 보관해 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사용한 텐트는 매장 뒤편에 놓고 하루 정도 바짝 말려주는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곰팡이 범벅이 돼서 텐트를 더 이상 이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름에는 사용하신 식기나 코펠, 냄비 이런 것도 물에 젖은 채로 케이스에 넣어두게 되면 다음 캠핑 때 난감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햇빛에 바짝 말려주시거나 아니면 정 급하시면 키친타올이나 마른 수건 등으로 말끔하게 닦아서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핸드폰 메모 체크리스트입니다. 캠핑 가실 때 챙겨야 되는 캠핑 용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캠핑 용품을 놓고 가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저도 중요한 제품들을 놓고 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의자를 안 챙겼다라든지 랜턴을 두고 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요, 진짜 그러면 너무 골치 아픈데요, 조금 귀찮으실 수도 있겠지만 캠핑 가실 때 꼭 챙겨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드폰의 메모 기능들을 활용해서 적어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갓 택배받은 제품은 그대로 상자채로 들고 캠핑 가시지 마시고 사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에 캠핑에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간혹 텐트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본체 그리고 폴대 이렇게 따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체크리스트 하나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나오는 대형 텐트들 같은 경우에는 본체 따로, 폴대 따로, 옵션 따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캠핑 가시기 전에 택배 박스를 다 오픈해서 문제 없는지 체크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캠핑에 정말 낭만은 불멍이겠죠. 하지만 불멍을 하실 때 가장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불방인데요, 아끼던 텐트가 불방 나버리면 정말 너무 속상하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불방 경험은 없지만 경험을 하셨던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화로대와 텐트의 거리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불방으로부터 안전하고요. 장작을 화로대에 넣으실 때 던지듯이 이렇게 넣으시면 불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니까요, 집게를 사용하셔서 조심히 넣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건 화목난로 사용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화목난로를 사용하실 때 연통을 높게 설치하신 건 사실 텐트 불똥 예방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장작을 조심히 넣는 게 진짜 큰 도움이 되신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벨루이트에서 취급하는 장작은 시베리아 장작이라고 자작나무 장작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참나무 장작보다 자작나무가 연소도 잘 되고 연기도 확실히 적더라고요. 연기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이 시베리아 장작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내용은 조금 반발을 받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요, 에어 텐트가 설치가 정말 편하고 쉬워서 초보 캠퍼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요즘 에어 텐트가 정말 많이 팔리기도 하고 개발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에어 텐트가 설치가 쉽긴 하지만 캠핑이 쉬워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파미르나 하인플래닛 같은 브랜드가 아닌 이상 너무나 심하게 무거운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메인 텐트랑 베스티뷴까지 합쳐서 80에서 100kg까지 나가는 텐트가 있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이거를 집에서 혹은 창고에서 주차장까지 들고 오면 정말 진이 다 빠지고요, 캠핑장에 가서 차에서 짐을 내리고 바닥에 펼치다가 잘못하면 허리가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에어 텐트가 안 좋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오히려 장박에서는 정말 괜찮은 텐트거든요. 하지만 단박의 용도로 활용하실 계획이시라면 무게도 한번 고려하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에어 텐트를 그렇게 사용해보고 싶으시다면 고파미르의 T720, TN600 같은 제품으로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고파미르 에어 텐트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13에서 17kg 정도, 일반적인 폴대 텐트보다 가볍고요, 원단과 부자재가 정말 고급스러운 텐트라서 후회하지 않을 좋은 선택이 되실 겁니다. 자축 매트와 일반적인 에어 매트들은 전기장판으로 올리면 열팽창으로 인해서 터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그 위에 전기장판을 바로 올리시면 안 되고요, 꼭 올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두꺼운 러그라든지 아니면 발포 매트를
한 장 중간에 깔고 올리셔야 괜찮습니다. 이중 공간지의 매트는 전기장판을 바로 올렸을 때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요. 단 이중 공간지의 매트는 바닥 냉기를 못 잡아서 전기장판만 올리면 전혀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춥기만 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닥 공사 꼭 해주셔야 됩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간 첫 캠핑이 악몽으로 변질될 수 있는데요. 사실 잘 모르고 산 텐트와 타프가 설치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3-4시간을 땀을 뻘뻘 흘리고 텐트를 설치하시다가 결국 포기하시고 집에 돌아오신 분들도 종종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캠핑 영상들을 보면 뚝딱뚝딱 설치하니까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첫 캠핑은 누구나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텐트나 타프 설치하실 때는 해당 제품의 설치 방법 그리고 리뷰 영상들을 유튜브로 찾아서 꼼꼼하게 숙지하시고 가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타프를 처음 설치하시게 되면 좀 많이 어렵거든요. 여러 유튜버분들의 친절한 설명 영상을 잘 참고하시고 가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 벨루이트 채널도 초보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채널로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데요.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컨텐츠에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은 그때 날씨에 따라서 정말 위험한 취미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여름철에 폭우라든지 겨울철에 폭설,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매년 폭우로 휩쓸려가는 사고나 눈사태 등으로 인해서 큰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게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꼭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심하다 싶으시면 아깝더라도 캠핑을 취소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리고 폭우, 눈사태도 위험하지만 바닷가에 캠핑 가실 때에는 바람이 진짜 위험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람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캠핑 용품들도 다 망가질 수도 있고 다치기도 십상입니다. 그리고 너무 심한 극동계에는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초보 캠퍼분들은 피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극동계 캠핑이 정말 낭만적이고 좋은 캠핑이지만 그만큼 준비가 되어야만 즐길 수 있는 캠핑이거든요. 초보 캠퍼지만 나는 꼭 극동계 캠핑을 즐기고 싶다 하시면 저희 벨루이트에 한번 찾아와 주세요. 필요한 아이템만 쏙쏙 설명하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스 히터가 참 좋은데요. 추운데 밖에서 불멍하실 때 의자 아래쪽 혹은 뒤쪽에 살짝 두시면 뜨뜻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손발 녹이기에도 이만한 제품이 없고요. 이 위에 작은 후라이팬 같은 거 올려서 사용하시면 버너 대용으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 가스 히터는 위험한 제품 중에 하나인데 밀폐된 텐트 내부에서의 사용은 절대 안 될 일이고요. 특히 주무실 때 사용하시면 정말 큰 사고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실내 사용을 금지하는 제품입니다. 대부분 겨울철 캠핑 사고는 이런 가스 히터로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시무시한 제품인데요. 그리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간혹 화롯대를 텐트 안에 집어넣고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런 행동도 절대 안 됩니다. 동계 캠핑이 특히 안전사고에 관련된 이슈가 많기 때문에 꼭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가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을 알더라도 너무 술을 과음하시게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에 노출되기 쉬우니까 적당한 음주 권장드리겠습니다. 여름에 캠핑하시기 너무 더우시죠? 선풍기도 에어컨도 하나도 소용없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사실 그런 것보다도 중요한 게 캠핑장의 선정입니다. 나무 그늘이 많고 옆에 계곡이 있으면 여름철에 시원한 캠핑을 즐기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 강원도 태백이나 횡성 쪽으로 그런 캠핑장을 구하시면 더욱 시원합니다. 한여름에도 얇은 이불을 덮고 주무셔야 할 정도로 시원하더라고요. 단 그런 캠핑장들 겨울에는 반전이 있는데요. 안 그래도 추운 겨울에 더 추워집니다. 겨울에는 나무 그늘이 없는 캠핑장을 선택하셔서 조금이라도 지면이 태양열을 더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셔서 캠핑을 즐기시면 더욱 따뜻한 캠핑이 되실 겁니다. 겨울철 데크의 간격이 넓은 캠핑장은 아래로 찬바람이 스며들어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추운데요. 거의 바닥에서 한겨울에 에어컨이 틀어지는 것만큼 춥습니다. 잘못하면 입 돌아갈 정도로 춥기 때문에 그런 데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황소 데크팩을 집어넣어서 사용할 정도의 데크면 무조건 춥고요.
같은 데크여도 나사 데크팩을 사용해야 할 만큼 촘촘한 데크라면 그닥 춥지 않기 때문에 이 점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캠핑 가시기 전에 캠핑장 사장님께 어떤 데크팩을 사용해야 할지 전화로 물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계 캠핑 때 난로는 보통 10월 9일 한글날에 꺼내서 다음에 어린이날 5월 5일에 집어넣는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일찍 꺼내고 생각보다 다 늦게 집어넣죠. 그만큼 캠핑장에 가면 집이랑은 다르게 추위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등유 난로를 5월달 되어서 집어넣으실 때 꼭 아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등유는 사용 기간이 있어서 오래되면 산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안에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그리고 등유 난로를 5월달이 돼서 창고에 집어넣으실 때에는 심지 태우기라고 해서 등유 난로에 남아있는 잔유를 끝까지 써주신 다음에 집어넣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매번 사용하실 때마다 심지 태우기를 하시면 되려 난로의 심지가 금방 닳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창 사용하실 때에는 아주 약간의 기름을 남겨두신 상태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조금 남은 정도라면 차량 안에서 흔들어도 옆으로 새지 않거든요. 물론 난로를 옆으로 눕혀서 보관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겨울철 캠핑 난로 사용하실 때 환기가 정말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지난번 저희 난로 영상에서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환기만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인데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 필수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 구매해 두세요. 소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센서의 수명도 있거든요. 보통 5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5년 정도 쓰시면 아까워하지 말고 꼭 교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소모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기본 2개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도통 알 수가 없으니 하나가 안 되면 나머지 하나라도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치 위치는 위쪽에 해두시면 좋고요. 저희는 요즘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카고 컨테이너 일산화탄소 경보기 그리고 폴라리스 경보기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성능부터 디자인까지 완벽한 제품들입니다. 액정에 현재 온도와 습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겨울철 캠핑에서 꼭 필수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침낭은 사용하시고 수납백에 넣으실 때 굳이 잘 개가지고 말아서 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럴 필요 없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쑤셔 넣는 게 편하기도 하고 맞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넣으실 때는 발 쪽부터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침낭은 오랫동안 접혀 있으면 그곳에 충전재가 이탈하면서 보온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쑤셔 넣는 게 더욱 맞는 방법입니다. 텐트나 타프들도 이렇게 쑤셔 넣으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실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텐트나 타프 같은 경우에는 안에 심실링이라고 불리는 비를 막아주는 테이프가 있는데 그런 테이프들이 깨져버려서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면 실리콘 코팅이 되어 있는 텐트나 타프 같은 경우에 심실링 테이프가 없어서 그냥 방금 보신 방법으로 쑤셔 넣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겨 넣었다가 설형을 하게 되면 구김은 잔뜩 보이는데요. 피칭하고 텐션을 주면 구김은 금방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벨루이트였고요. 저희 영상이 첫 캠핑에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보 캠퍼분들의 궁금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벨루이트에 전화 주시거나 찾아와 주시면 저희 캠핑 고인물 직원분들과 제가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